김동섭의 인사이트, MTNW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흐름,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방향 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겨났다 이러면서 기술주를 올랐는데요. 나스닥 주목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제법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인데 미국 시장 읽어주세요. 미국 시장은 지금 그 비트코인과 연계한 기술주의 흐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로 이제 반토막 넘게 났었어요. 주말에 3천만 원대까지 들어왔었죠. 비트코인이. 시장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 생산성이 뭐가 있느냐.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걸 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영업이익이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투심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 시장 투자처에 2030들이 이 어떤 주식이라든가 몰려가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지수의 방향성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권력을 쥔 누군가가 만든 돈과 개인이 만든 돈과의 차이점. 그리고 지구상에서 화폐의 중심은 달러잖아요. 달러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1대1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달러 1불이 아니라 비트코인 하나에 달러가 4만 불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달러는 자존심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비트코인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비트코인이 올라오니까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술주들이 같이 올라온 그런 경향인데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개인이 만든 화폐가 과거에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시장도 같이 흔들릴 소지를 열어둬야 한다. 근데 재미난 건 내려갈 때는 그래도 별로 안 흔들린 거죠. 반토막 날 동안. 또 올라갈 때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을 좀 보면 일단 추세선에 다우는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하루 남겨놓고 5월 달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월봉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 아래 꼬리를 만드냐 윗꼬리를 만드냐에 따라서 월봉 크기, 월봉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죠. 사실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거의 쌍봉을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의 아랫꼬리 부분을 이제 그 양봉으로 메워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결정을 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1.7%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4%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내려오는 5주선과 마주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5주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주선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드는 거고, 나스닥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이 됐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쌍봉이 되는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쓰리봉을 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후행 스팬 상으로 만약에서 행보를 하게 되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들어와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들어와야지 횡보는 해서는 안 된다. 횡보하면 일단 하방 쪽으로 밀릴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요. 이 금통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통위 중요한 이유는 그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을 하는 거에 대한 다음 회의 때 어떤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지난 말씀처럼 신흥국들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의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생산 물가지수가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3%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게 현대 우리나라 사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만장일치로 동결을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는 뭐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지 아니면은 소수 의견이 있을 건지 이걸 굉장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수 의견이 항상 있으면 한 번 정도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2번 정도 회의 안에 그 소수 의견이 반영이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으면 일단 시장이 흔들릴 확률이 높아지자 2달 안에. 그리고 만약에 소수 의견이 없더라도 스탠스가 뭐냐.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시장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블랙로, 뭐 CIO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테이퍼링이 한 9월, 뭐 8월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 후에 FOMC가 6월 달에 회의 후에 미국에서 나온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 앞이나 뒤, 보통 뒤에서 바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번 금통위가 그냥 지나쳐서 갈 상황이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통위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뉴스로 별로 안 나오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뭐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소수 의견 하나만 있어도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조, 근데 코스닥은 6조 정도 되거든요. 그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돈 가지고 매매한 사람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리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은행주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올랐어요. 은행주들이 왜 올랐을까요? 은행도 실제로 이렇게 금리 보시면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익성이 점점 그쪽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금통위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일 거란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거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통위 이후에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거래 대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든지 현상 유지하든지 늘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냐 더 줄을 거냐 그 결정하는 시점이 이번 금통일 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들 거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힘이 굉장히 센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수급을 좀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 뭐지?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이 오늘도 3천억을 삽니다. 일자별로 보면 기관들에서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거든요. 거의 뭐 계속 삽니다. 그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도 사고 있어요. 근데 기금이 지금 그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5월달, 이 5월달에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한 250억?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난번 4월달 말에 그 주식 확대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주식을 사지 않고 계속 매도를 해서 매수 여력을 갖췄어요. 그 상태는 일단 기금 매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금 매수 내었던 뉴스가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금이 위탁을 준 투시나 금융투자가 시장을 진입한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살아야 하는 자리가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여기를 진짜 끌어올리려면 기관화 장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외국인은 오히려 고점 매도의 기회를 막고 있는 상황일 거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 외국인한테 도움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로 전향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관들의 매수는 다시 매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매수했다가 1초 3천억을 그냥 싹 매도해가지고 결국 매수했던 걸 다 버리는 게 하루 이틀만 일어났었거든요. 그건 오히려
시장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하나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완벽하게 전환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